네, 반갑습니다. 차대표 TV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카페 마케팅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은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처럼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메모장에 좀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네이버 카페가 너무 많아서 현 시점에서 개설하게 되면 포화 상태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현재 창사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창사형 시즌 1은 24만 명이고요. 창사형 시즌 2는 16만 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6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10년 전에도 받았던 질문이고, 5년 전에도 받았던 질문이었고요. 3년 전, 또 현재까지도 아직도 늘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네이버 카페와 같은 플랫폼은 커뮤니티형 카페, 예를 들면 창업적 카페인 저희 창사형 카페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형 카페, 이 카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형 카페, 비즈니스형 카페. 비즈니스형 카페는 글로벌 셀러 연구소, 제가 아는 지인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러한 카페들을 개설해서 뭐 주제에 맞는 사람들 또 회원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데 회원이 많아지면서 결국엔 네이버 카페는 수익하는 물 흐르듯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창세형 카페가 커뮤니티형 카페인데 커뮤니티형 카페는 게시판 임대, 뭐 배너 광고, 전체 메일 쪽지 보내기 서비스라든지 뭐 공동 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비즈니스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셀러 연구소인데 제가 글로벌 셀러 연구소를 잠깐 아까 찾아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셀러 창업 연구소라고 적혀 있죠. 이제 8만 명이 넘는 카페고요. 이러한 그 비즈니스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가, 중가, 고가의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유료 회원, 평소 회원 등의 회원 등급을 차등을 주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커뮤니티형 카페,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형 카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카페를 개설하든 간에 처음으로 운영 시에는 내 카페를 어떤 주제로 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요리, 운동, 더 디테일하게 자전거, 뭐 골프, 뭐 중식, 뭐 필리핀 여행, 베트남 여행, 일본 여행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세부적인 주제로 먼저 정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사실 네이버 카페의 역사도 현재 시점에서 거의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터라 그동안의 대형 카페, 초대형 카페들이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고나라, 이를테면 맘솔릭, 그 다음에 뭐 독지사, 스펙업 이런 초대형 카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형 카페도 많고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네이버 신생 카페가 일반적인 주제로 카페의 컨셉을 잡고 그런 초대형 카페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적인 카페를 결국에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접근을 해서 회원 타겟을 좁히고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적은 회원으로도 카페 활성화도 가능하고 나중에 수익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C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뷰탭에서 카페로 들어갔을 경우에 옵션에 들어가면 또 카페명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세종시 카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회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카페이면서도 계속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카페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볼까요? 세종시 도담동 도래마을 카페. 여기는 순수 커뮤니티형 카페죠. 세세이 세종시 세종맘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카페.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카페들도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25,000명이고요. 세종맘 카페 중에서 맘크러쉬 카페도 있는데 여기를 들어보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배너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된 카페로 볼 수 있거든요. 글 조회수도 높고요. 나름대로 그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세종시라는 그러한 도시가 생겼을 때 바로 선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이점도 얻을 수 있었던 카페로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이런 카페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안평맘 카페, 뭐 평택 안성맘 카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주맘 카페, 나주 혁신도시 카페도 있고요. 계양맘 카페, 인천의 계양맘 카페를 말하고요. 용인맘 카페, 용인, 광교, 수지, 기흥, 처인 지역의 맘카페입니다. 그리고 여행 카페를 예를 들자면 뭐 베트남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넓은 그냥 베트남 여행 카페라는 그런 넓은 의미의 카페 주제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타겟팅 방식으로 베트남 다낭 카페, 베트남 나트랑 카페, 베트남 요즘에 뜨고 있는 베트남 달라 카페 이러한 그 세부적이고 좁은 의미의 주제를 선정해서 카페를 개설하는 걸 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또 시군구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동읍면 정도의 단위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카페 같은 경우에 베트남 카페 예를 들었는데 필리핀 여행 카페도 큰 의미로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필리핀 보라카이, 필리핀 세부, 필리핀 마닐라 이러한 좀 더 세부 키워드로 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회원이 가입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네이버 카페에 회원이 가입하는 이유 세 가지. 카페는 왜 가입할까요? 첫 번째는 원하는 정보와 그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페 운영자의 화려한 스펙, 인지도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운영자만의 전문적인 칼럼, 인사이트로 인해서 우상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정보와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뭐 창사형 카페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카페 운영자의 화려한 스펙, 인지도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작가라든지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뭐 연예인, 뭐 예를 많이 들 수 있겠죠. 그 운영자의 화려한 스펙, 인지도 때문에 가입되는 경우이고요. 또 운영자만의 전문적인 칼럼, 인사이트로 인해서 우상화 작업이 된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 네. 창업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우상화 작업을 한다는 것도 카페의 그 회원들을 팬덤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응답하라 사장님 이 카페도 사실은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8만 명 이상까지 큰 카페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카페가
그런 내용들이 삭제가 됐네요. 그러면 다른 카페를 볼까요? 이 돈나무 카페도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셀러나라. 스팟모 카페가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카페 회원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모집하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문화생 칼럼이라든지 그 밖에 뭐 기획 칼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죠. 이 운영자가 올린 인사이트 칼럼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철학, 그 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 밖에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그 운영자의 어떤 동경, 그 밖에 더 나아가서는 이분하고 정말 사귀고 싶다, 이분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칼럼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두리 안에, 커뮤니티라는 이 가두리 안에 회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카페 내에서는 나름 우상화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카페 운영자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또 이 운영자 이야기에 오베이할 수 있도록, 나름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카페를 키워간다는 것을 우상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회원을 가입하는 이유는 원하는 정보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카페 운영자의 화려한 스펙, 인지도 때문에 가입되는 경우가 두 번째고, 이 세 번째, 카페 회원들을 충성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칼럼을 올리고 그 주제에 맞는 또 인사이트를 올려서 우상화 작업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이 계속 그 운영자를 통해서 올라온다면 반드시 운영자의 그런 이야기에 회원분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또 매력을 느끼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화 작업이 이제 세 번째 카페 회원이 가입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여하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 카페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넓은 의미의 주제보다는 세부적이고 좁은 의미의 주제를 선정해서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 같은 카페들이 포화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대형 카페, 초대형 카페에서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그런 컨텐츠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